안녕하세요, 당근쌤입니다. 오늘은 6학년 2학기 2단원 소수의 나눗셈 11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단원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총정리를 우리가 배웠던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첫 시간에 배웠던 소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 방법 기억나나요?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소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 방법은 나눗셈에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같은 수를 곱하면 몫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소수 나누기 소수에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은 수를 곱하여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바꿔서 계산했었죠. 예를 들면 0.96 나누기 0.12 계산을 나누어지는 수 0.96과 나누는 수 0.12에 똑같이 10배씩 해서 96 나누기 12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형태로 바꿔서 계산했었죠. 자, 이 방법을 확장해서 두 번째 시간에는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똑같이 옮겨서 자연수의 나눗셈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 계산했었습니다. 소수점을 옮긴다는 뜻이 10배, 100배 했다는 뜻과 같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소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방법을 더 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소수점을 똑같이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배, 100배를 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면 1.84 나누기 0.23을 계산하려면 1.84와 0.23 모두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칸씩 옮겨서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만들어 계산하는 것이었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 시간에는 소수 나누기 소수를 조금 더 확장했습니다. 항상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자릿수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자릿수가 다르면 어떻게 했었죠?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를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식을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고,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식을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서 6.25 나누기 2.5를 계산할 때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식을 바꾸면 625 나누기 250, 나누는 수만 자연수가 되도록 식을 바꾸면 62.5 나누기 25, 둘 다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도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는 소수점이 옮겨지는 방향과 횟수가 같아야 했죠. 이를 이용해 자연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소수 나누기 소수처럼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은 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죠. 여기서 포인트는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5 나누기 1.25를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한다면 10분의 500 나누기 10분의 125로 바꿔주고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만 계산하면 500 나누기 125, 즉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이었죠.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은 수를 곱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5와 1.25에 100배씩 해주어 500 나누기 125로 역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형태로 식을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었습니다. 소수의 나눗셈을 하다 보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했었죠? 문제 상황에 따라 버림, 반올림, 올림하여 근상값으로 나타냈었습니다. 항상 반올림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 수업 영상에서 이야기했었죠. 만약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소수의 나눗셈,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어 볼까요? 수업 영상을 2분 28초부터 확인해주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눠주고 남는 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날 수업의 핵심은 소수의 나눗셈을 나머지가 0이 될 때까지 계산하지 않고 문제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까지만 구한다 였습니다. 예를 들어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 수와 남는 리본의 길이를 구한다고 했을 때 식을 써서 구한 게 화면에 나와 있는 12.6 나누기 3의 현재 상황이라면 몫이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의 수니까 몫을 소수점까지 구해버리게 되면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이 4.2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소수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처럼 자연수까지만 구하고 계산을 멈춰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수의 나눗셈을 배웠지만 나누어 떨어질 때까지 계산하면 안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계산하는 식의 몫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만 내가 몫을 자연수까지만 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수까지 구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소수까지 구해야 하는지를 잘 판단할 수가 있겠죠. 무작정 계산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구하는 상황이 어디까지 구해야 하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단원 첫 시간에 봤던 질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질문이 나와 있죠. 자연수의 나눗셈과 소수의 나눗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나눠주고 남는 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소수 나누기 소수를 사용할까요? 이 3개의 질문에 모두 답을 할 수 있나요? 모두 답을 할 수 있다면 이번 단원을 성공적으로 학습했습니다. 만약에 답을 잘 못하겠다면 모르는 부분을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공간과 입체 단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